여러 가지 물체의 운동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어제 냈던 퀴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신이 풀었던 것과 한번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예요. 단원계관에서 갈릴레오의 빗면 장치를 소개했었죠. 갈릴레오가 종이 일정 시간 간격으로 울리도록 종 사이의 간격을 조정했다고 했습니다. 이 사진 속 장치가 갈릴레오의 실험 장치를 재현한 건데요. 이 그림에서 보듯이 그렇게 되면 종 사이의 간격은 빗면 아래로 갈수록 커지게 됩니다. 종 사이의 간격 변화는 결국 일정 시간 동안 속력의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종 사이의 시간 간격이 일정하므로 종 사이의 거리는 속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고, 이렇게 빗면을 내려올수록 종 사이의 간격은 증가하기 때문에 속력이 빨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갈릴레오가 빗면을 이용한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에게 자유낙하 동영상을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과제를 낸 적이 있어요. 아마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힘들었을 거예요.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워낙 빠르게 떨어지기 때문이죠. 16세기에는 이 운동을 직접 측정할 만한 장치는 물론 정밀한 시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빗면을 이용하면 물체는 아주 천천히 굴러가죠. 빗면의 각을 알고 있으면 간단한 관계식으로 중력 가속도의 값을 얻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제가 자꾸 갈릴레이가 아니라 갈릴레오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갈릴레오의 전체 이름은 갈릴레오 갈릴레이예요. 갈릴레오는 이름이고 갈릴레이는 가족 이름, 그러니까 성이죠. 갈릴레이는 갈릴레오의 복수형으로 갈릴레오는 갈릴레오 집안의 장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레오 집안 사람 중에서도 갈릴레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런데 보통은 외국 이름은 우리나라와 달리 성을 부르잖아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성은 트럼프고, 그래서 우리는 도널드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불러요. 아이작 뉴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김씨, 이씨, 정씨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런데 르네상스 시대에 활약했던 유명한 예술가들과 과학자들은 이름을 직접 표기하는 관행이 있어요. 가령 미카엘란젤로나 단테 같은 사람도 성이 아니라 이름이라고 해요. 그래서 갈릴레오 갈릴레이 역시 원래는 갈릴레오라고 불러야 맞아요. 수학이나 물리처럼 맞다 틀리다는 아니어도 이런 역사적 맥락을 알고 있으면 좋겠죠. 두 번째 퀴즈예요. 자, 정체로 쓴 이 네 문자는 바로 단위를 의미하죠. 각각 길이의 단위인 미터, 질량의 단위인 그램, 시간의 단위인 초 혹은 세컨드라고도 해요. 에너지의 단위인 줄, 인율의 단위인 와트입니다. 이탈릭체로 쓴 이 네 문자는 기호입니다. 각각 질량, 중력가속도, 위치, 충격량, 이를 의미하죠. 마지막 문제는 간단한 계산 문제였습니다. 이동거리는 동쪽으로 90m, 서쪽으로 30m이니 더해서 120m입니다. 속력은 이동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는 것이죠. 120m를 120초로 나눠서 1ms가 됩니다. 변이는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를 향하는 직선거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 위치와 처음 위치의 직선거리는 90m에서 30m를 빼서 60m가 되죠. 그래서 속도는 동쪽으로 60m를 120초로 나눠서 0.5m/s가 됩니다. 변이나 속도 모두 방향을 가진 물리량이기 때문에 정확히 방향을 표현해 주어야 합니다. 전 시간에 말했듯이 1차원인 경우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 댓글을 보니 120초가 아니라 2분으로 나눈 친구들이 있었어요. 단위를 아예 안 쓴 친구들도 꽤 많았습니다. 1초에 1m를 가므로 1분엔 60m를 가는 셈이어야겠죠. 여기서 min은 분의 영어 단어인 minute을 의미하죠. 이때 단위를 써주지 않으면 등호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숫자 1하고 60은 명백히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단위 사이의 관계 혹은 국가 간 표준이 되는 단위를 규정하기 위해 모든 나라 과학자들이 모여서 국제 단위계를 정하는데요. 지구에 사는 우리 인류가 지금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는 국제 단위계는 SI 단위계 혹은 미터계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국제적인 단위와 표준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를 국제도량형 총회라고 하는데 1971년 국제도량형 총회에서 몰이라는 물리량이 추가되면서 이른바 7개의 기본 물리량 선정이 완료되었어요. 7개의 기본 물리량은 길이의 단위인 미터, 시간의 단위인 세컨드, 질량의 단위인 킬로그램, 온도의 단위인 켈빈, 물질의 양인 몰, 광도의 단위인 칸델라, 전류의 단위인 암페어예요. 이렇게 단위를 정하고는 좀 더 정밀하고 불변하는 표준을 정하기 위해서 계속 회의를 거듭하는데요. 2019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2019년 5월부터는 재정의된 4개의 물리량을 전면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는 자세히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단위가 재정의가 되었다고 해서 집에 있는 체중계나 시계를 바꿔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워낙 극도로 정밀한 것들이 산업 분야에서 중요하게 되다 보니까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생겼다는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SI는 이렇게 표기되는 프랑스어의 약자기호입니다. 영어랑 모양이 비슷하죠? S는 시스템으로 개라는 뜻이고요. I는 인터내셔널, 국제라는 뜻이겠죠? 유니트가 단위니까 합쳐져 국제 단위계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SI 단위계를 채택하고 있어서 공인된 모든 교재들은 MKS 단위계를 사용하고 있어요. MKS 단위계란 SI 단위계에 속하는 미터와 킬로그램, 세컨드의 조합으로 물리량을 표현하는 단위계를 말해요. 가령 1뉴턴은 1kg 미터 퍼 세크 제곱으로 표현되는 단위인 거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별다른 말이 없으면 우리는 60m 퍼 미닛이 아니라 1m 퍼 세크로 쓰는 게 좋습니다. 60m 퍼 미닛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규칙을 따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MKS 단위계로 일관되게 환산해야 복합적인 계산에서 실수도 덜하고 틀릴 가능성도 줄어들어요. 여러분이 쓴 답 중에 단위가 없는 사람이 많았다고 했죠? 심지어 60m per sec로 쓴 사람도 있고요. MKS 단위가 아닌 물리량이 나오면 계산 전에 무조건 MKS 단위계로 환산하고 계산하는 게 좋아요. 계산 전에 2분을 120초로 환산하는 거죠. 선생님이 어제부터 조금 기초적인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것들이 결코 속도나 가속도와 같은 물리량보다 덜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아요. 도구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도구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법이니까요. 이제 교과서 진도를 좀 나가 볼게요. 지난 시간 속력과 속도에 대해 복습했었죠. 대부분 물체의 운동은 속력이나 속도가 일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평균적인 값이 실제로 의미가 있는데 전체 운동 시간에 대한 평균적인 의미의 속력과 속도를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구간 단속을 한다고 내비게이션이 안내하잖아요. 시작점에서 구간 단속이 끝나는 지점까지 빠르고 느리고를 반복하더라도 평균적으로 시속 100km가 되면 벌금을 받지 않죠. 반대로 차량 사고가 자주 나는 곳은 그 지점을 지날 때 순간적인 빠르기가 중요할 때가 있어요. 이 순간의 속력과 속도가 순간 속력과 순간 속도입니다.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그래프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자동차가 있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있다고 합시다. 1차원 좌표에서 이 자동차가 0초일 때 마이너스 50m, 3초일 때 0m, 4초일 때 20m의 위치에 있었다고 합시다. 자동차가 어떤 빠르기로 운동했는지를 분석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렇게 운동 방향의 좌표에 자동차의 이미지를 그리는 것만으로는 자동차의 운동, 그러니까 빠르고 느리고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그래프입니다. 보통 그래프는 이렇게 2차원 모눈으로 그리고 특별히 물체의 운동을 나타낼 때에는 X축은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Y축을 위치로 나타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운동은 물체의 위치와 그 위치에서의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보다시피 MKS 단위기를 썼죠. 자동차의 위치와 시간을 연속적으로 연결해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얻었다고 합시다. 일정한 시간 동안 위치 변화, 그러니까 변이의 크기가 얼마나 어떻게 바뀌는지 보면 자동차가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 알 수 있어요. 아래 직선좌표에서 본 0초일 때와 3초일 때, 4초일 때 위치는 이렇게 그래프 위에 점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자동차는 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프가 구불구불하죠. 그래서 특정 시간 동안의 평균 속도가 의미가 있게 되는데 평균 속도의 정의는 변이를 시간 간격으로 나눈 것입니다. 아래 첨자 F는 나중, 아래 첨자 I는 처음을 의미한다고 했죠. 분자에 있는 것이 바로 변위이고 분모에 있는 것이 시간 간격입니다. 델타는 변화량을 의미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단위는 속도의 정의식에서 그대로 나오게 되는데 변위가 미터고 시간이 세크니까 미터 퍼 세크가 되죠. 이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평균 속도는 평균 속도의 정의에 따라서 두 점 사이를 잇는 직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평균 속도식에서 부호는 어떻게 될까요? 델타 S와 델타 T 모두가 양수이거나 음수여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은 거꾸로 흐르지 않으니까 델타 T는 항상 양수가 돼요. 그래서 평균 속도의 기호는 변위인 델타 S와 같은 부호가 되는 거죠. 그럼 1초에서 4초까지 이 자동차의 평균 속도를 구해볼까요? 1초와 4초에 해당되는 두 점을 이렇게 찍고 직선을 그어요. 그럼 분모에 있는 델타 t 시간 변화는 3초가 되고 분자에 있는 델타 s 변이는 플러스 60m가 되죠. 이 델타 t분의 델타 s가 두 점 사이 직선의 기울기예요. 값은 이렇게 플러스 20m per sec가 되겠죠. 여기서 플러스는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돼요. 일단 양의 값이라는 것은 운동 방향 혹은 속도의 방향이 플러스 s 방향이라는 의미죠. 그런데 만약 기울기가 반대로, 그러니까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라고 하면 운동 방향은 마이너스이므로 음의 부호를 붙여줘야 합니다. 그럼 순간 속도는 그래프에서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요? 우선 대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생소한 두 가지 기호가 출현했는데요. 일단 이 기호가 낯설죠? 극한기호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2학기 수학에서 배운다고 하네요. LIM은 리미트의 약자로 한계, 한도, 제한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델타 t, 그러니까 시간 변화를 0이라는 한계까지 가져는 가지만 결코 0이 되지는 않게 한다는 이상한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그래프를 보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다음으로 뒤에 dt분의 ds라는 분수 형태의 식이 나오는데요. 이 분수식은 미분기호예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면 속도 v는 시간에 관한 도함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분수처럼 보이지만 분수와는 엄밀히 다르기 때문에 미분기호일 때는 분자부터 읽어서 ds dt 이렇게 읽는 게 관행이에요. 그래서 순간속도는 대조적으로는 시간에 대한 위치의 미분으로 정의해도 되고 기하학적인 의미로는 시간 위치 곡선에서 순간을 나타내는 점에서의 기울기라고 정의해도 됩니다. 똑같은 의미인 거죠. 미분은 2학기 수학에서 배울 예정이라고 하니 우리는 바로 이번 기하학적인 의미만 간단히 살펴보기로 해요.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자동차의 운동을 표현한 그래프입니다. 4초일 때 이 점에서의 순간속도를 구한다고 해요. 이 점을 아주 크게 확대시킨 그래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많이 확대시키고 보니 4초인 점 근처가 직선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래도 직선은 아니에요. 그래서 점을 지나는 접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4초 부근에서는 그래도 직선에 상당히 근사하죠. 그래프에서 이 직선에 근사하는 아주 작은 시간 부분을 잡으면 그에 해당하는 아주 작은 변이가 잡혀요. 이렇게 작은 시간 부분, 그에 해당되는 작은 변이. 이 지점에서 점에 가까운 기울기가 만들어지죠. 이 기울기는 4초 부근에서의 순간속도와 매우 비슷한 값을 가질 거예요. 시간 간격을 델타 t, 변이를 델타 s라고 했을 때 델타 t가 0에 근접하면 근접할수록 이 기울기는 4초인 점에서의 순간속도와 가까워지겠죠. 바로 그 극한을 표현한 것이 리미트와 미분 표시인 거예요. 아마도 이렇게 기하학적으로는 아무리 델타 t를 작게 해도 결코 완전한 점에서의 기울기를 얻을 수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법합니다. 당연히 여기 그린 이 접선은 1.5포인트의 두께를 가지고 있는 매우 현실적인 직선이에요. 기하학도 그렇고 미분도 그렇고 0에 무한히 근접하는 이 표현 자체가 추상적인 수학의 세계에 관한 것으로 놀랍게도 이 추상의 세계에서는 크기가 없는 이 점에서 두께가 없는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한답니다. 다는 아니지만 등가속도 운동을 통해서 이 신기한 세계를 잠깐 경험해 볼 겁니다. 자,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를 교과서에 있는 그래프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기준점으로부터 X축은 시간이고 Y축은 위치입니다. 시간에 따른 물체의 위치를 곡선으로 나타냈고요. 대개 X축은 시간이기 때문에 Y축이 무엇인지 눈여겨봐야 해요. Y축이 만약 속도로 바뀌면 이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순간속도가 아니라 순간가속도가 되거든요. 두 점 A와 B의 좌표를 각각 표시했어요. 물체가 시간 t1일 때 위치 s1, 시간 t2일 때 위치 s2에 있었다는 의미이죠. 그리고 S1과 T2를 축과 나란하게 있는 교차점을 D라고 해요. 두 시간 사이의 평균 속도를 구한다고 하면 중간의 우여곡절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과감하게 A와 B 두 점 사이를 잇는 직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시간 변화분의 변위가 되겠죠. 그래프에서는 AD분의 BD입니다.
시간 t2에서 순간 속도는 점 A에서 접선의 기울기예요. 그래프에서는 3분 AD 분의 3분 CD가 되는 거겠죠. 이제 드디어 가속도입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주변에는 속도가 변하는 운동이 일반적이에요. 이렇게 물체의 속도가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물리량을 가속도라고 해요. 속도 앞에 이 가짜는 더할 가짜죠. 속도를 증가한 정도 혹은 속도가 감소한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입니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 동안 변화된 속도를 나타내야겠죠. 그래서 속도 변화량을 걸린 시간으로 나눈 것이 가속도의 정의예요. 앞서 말했듯이 걸린 시간은 항상 양의 값이니까 가속도 역시 속도의 변화에 의해 방향이 결정되는 벡터량입니다. 크기와 방향을 다 가지죠. 단위는 속도가 미터 퍼 세크고 이것을 다시 세크로 나누니까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 됩니다.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와 마찬가지로 일정 시간 동안 평균적인 가속도를 평균 가속도라고 합니다. 또 어느 한순간의 가속도는 순간 가속도라고 하죠. 교과서에서 나온 그래프에서 평균 가속도와 순간 가속도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 살펴봅시다. 기준점으로부터 X축은 시간이고 이제 Y축은 속도입니다. 시간에 따른 물체의 속도를 곡선으로 나타냈고요. 자, 이때 Y축이 변이가 아니라 위치가 아니라 속도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요. 두 점 A와 B의 좌표를 각각 표시합니다. 이때 Y축은 S1, S2가 아니라 V1, V2가 되겠죠. 그리고 V1과 V2를 축과 나란하게 있는 교차점을 D라고 해요. 2시간 사이에 평균 가속도를 구한다고 하면 역시 중간의 우여곡절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과감하게 A점과 B점 사이를 잇는 직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강조하지만 중간 가정은 고려하지 않고 오직 나중값과 처음값만을 써서 평균을 구해요. 우리가 산술평균하고 많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서 중간값들을 다 더하고 시간으로 나눠야 한다? 이렇게 계산하게 되는 실수를 종종 하게 되거든요. 아닙니다. 오직 나중값과 처음값만이 평균을 만드는 거예요. 시간 변화분의 속도 변화가 되겠죠. 그래프에서는 3분 AD분의 3분 BD가 됩니다. 앞서 표현한 델타 기호로 쓰면 이렇게 델타 T분의 델타 V가 되겠죠. 시간 t2에서 순간 가속도는 점 A에서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그래프에서는 3분 AD분의 3분 CD가 되죠. 역시 극한과 미분기호를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가속도의 방향은 앞서 말한 대로 속도 변화의 부호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1차원 운동만을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 나중 속도가 처음 속도보다 크면, 즉 이렇게 속도가 증가하면 가속도의 방향과 속도의 방향은 같습니다. 여기서 속도의 방향은 곧 운동 방향이라는 거 아시죠?
가속도 역시 화살표로 속도와 같은 방향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반대로 나중 속도가 처음 속도보다 작으면, 즉 감속하게 되면 가속도의 방향과 속도의 방향은 반대가 됩니다. 화살표로 표시하면 왼쪽으로 이렇게 그리겠죠. 만약 오른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정하면 이 경우 가속도의 방향은 음의 부호를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오늘 수업은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운 걸 키워드만 떠올려 볼까요? 먼저 뜻밖의 국제 기본 단위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어요. 물리는 수학과 달리 무조건 단위가 필요해요. 과장되게 말하면 단위에 물리의 원리와 이론들이 다 들어있는 셈이기도 하고, 실용적으로 보면 단위 없이 세상은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튼 단위를 꼭 쓸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다음으로 그래프를 통해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를 아주 자세히 살펴보았고요. 평균 가속도와 순간 가속도의 개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속도의 방향에 대해서도 공부했습니다. 오늘 퀴즈예요. 오늘은 주말 기념으로 딱 한 문제만 내봤습니다. 교과서 13쪽 오른쪽 여백에 간략히 써서 마찬가지로 촬영 후 비밀 댓글로 200417 물리학 1 슬래시 학번 슬래시 이름 그리고 그림으로 업로드 해주세요. 밴드에 비밀 댓글 기능이 생겨서 앞으로 물리는 계속 댓글을 이용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림으로 업로드를 해주셔야 제가 다운로드를 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추석 체크 잊지 마시고 4월 21일 화요일 4교시에 만납시다. 감사합니다.